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학원 강의 제13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59페이지 지사학의 법칙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9페이지에 스스로 생각해보기에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스테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스테노는 알프스의 지층에서 조개 껍데기 화석에 발견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죠? 산에서 알프스 산에서 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던 중 자신이 해부한 상어의 이빨이 당시 혓바닥돌이라고 불렸던 화석과 매우 닮은 것을 발견하였고 혓바닥돌이 바다에 살았던 상어의 이빨 화석이라고 확신을 하였다. 자, 그러면 바다에 사는 상어의 이빨이 어떻게 높은 산맥에서 발견되었을까? 질문인데요. 뭐 상어가 산에 살진 않죠. 즉 그 산맥도 과거에는 바다 밑에 있었다는 거죠. 산맥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양에서 퇴적된 그 상어 이빨이 대륙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산맥이 만들어질 때 같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융기하여 나중에는 그 지층 자체가 해저에서 퇴적이 되었지만 산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층에서 과거의 이 지층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는 부분, 그게 지사학이 되는데요. 지사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이제 작은 학문인데 지질학에 포함되는 지각의 형성 이후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와 발달의 법칙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명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지사학은 보게 되면 기본 원리가 존재하고 이제 법칙이 총 5가지가 있게 됩니다. 지사학의 기본 원리로는 동일 과정의 원리 이렇게 불러주고요. 뭐 용어로 그냥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동일 과정의 원리, 다음에 지사학의 법칙은 5가지.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권 천위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업의 법칙.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 그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2009 교육 과정에서는 동일 과정의 원리를 그냥 뭐 기본 원리 이렇게 구분을 안 했었고요. 지사학의 법칙 뭐 원리 합쳐가지고 그냥 같이 다 배웠었고요. 15 개정에서는 이제 지사학의 기본 원리와 법칙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하나밖에 없었죠.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과정의 원리는 용어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동일 과정의 원리 내용은 지층과 암석의 선후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선 빨간색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죠.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가정. 과거는 알 수가 없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현재랑 비슷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 과정의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지사학의 법칙이 있었죠. 첫 번째, 수평퇴적의 법칙. 수평퇴적은 말 그대로 퇴적이 어떻게 해서 된다는 말이냐면 수평으로 된다는 거죠. 수평적으로. 이제 수평이란 말은 뭐 해수면이나 뭐 그렇겠죠. 해수면과 이제 수평한 방향으로 퇴적이 된다. 하지만 이제 발견되는 것들 중에 뭐 경사가 있거나 한 것들은 이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기본적으로 퇴적은 수평으로 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6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담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있죠. 경사가 있지만 퇴적은 수평적으로 퇴적이 됐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는 경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변동을 받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법칙인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우리 뭐 누적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층이 순서대로 계속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쌓이는데 위에부터 쌓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쌓였다. 먼저 쌓인 지층이 나중에 쌓인 지층보단 아래에 위치한다.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층이 구분하기 쉽게 어두운 색과 뭐 노란색, 밝은 색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아래 있는 층은 요 위에 있는 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단 현재 보는 요 지층 자체, 노드 자체가 역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역전이 됐다면 뭐 반대겠지만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가 더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 해가지고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와 진화 정도에 따라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힐 수가 있다. 자, 세 지역에 대해서 산출되는 화석을 표시를 했는데요. A 지역은 이렇게 뭐 은행도 있고요. 다음에 C 지역은 이렇게 있죠. 뭐 구분되는 애들 동일한 불가사리나 뭐 은행이나 또는 뭐 가리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특정 A 지역과 C 지역에만 있는 그런 화석들이 있겠죠. 여기 뭐 공룡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두개골, 여기는 삼엽충. 근데 B 지역에는 이게 모두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생존 시기를 보게 되면 C 지역은 여기 더 과거, 아래가 좀 오래된 거거든요. 과거, 다음에 현재 나왔을 때 C 지역에 있는 걸 B 지역에 비교해 봤더니 아래쪽에 위치라고, 다음 위에는 최근이 되겠죠. 그래서 진화 정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 삼엽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뒤에 나오겠지만 고생대 때 대표적. 그러면 공룡이나 뭐 파충류들의 두개골들은 더 나중이 되겠죠. 중생대, 고생대 말도 있지만 중생대, 뭐 신생대가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진화 정도를 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힐 수도 있다 하는 게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복잡한 구조, 뭐 책에 따라서는 진화 정도를 복잡한 뭐 구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동일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법칙이 관입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관입은 앞에서도 관입과 뭐 포획 기억 나는지 모르겠어요. 관입의 법칙은 관입 당한 암석은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 즉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뭐 어떤 지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뚫고 들어간 나중 이야기고, 그러면 관입 당했다는 암석은 원래 있었다는 거죠. 즉 먼저 생성되었다. 자, 보는 것처럼 원래 지층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입이 된 거죠. 관입이 됐으면 원래 있던 지층보단 나중에 관입암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관입의 법칙이 되고요. 자, 이제 부정합의 법칙인데요. 우리 앞에서 부정합은 뭘 알 수가 있었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차이가 있게 된다. 자, 보게 되면 A는 지금 퇴적되고 이제 동일한 퇴적면 경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B는 지금 이렇게 위에 있죠. 즉 A가 퇴적이 되고 여러 변화를 겪은 다음에 침식이 됐겠죠. 침식이 됐는데 거기에 B가 퇴적이 되었다니까 이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정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사역의 기본 원리, 동일 과정의 원리와 다음에 부정합이 아니라 지사역의 기본 법칙 5가지 했었죠. 첫 번째가 수평 퇴적의 법칙, 두 번째가 지층 누중의 법칙, 세 번째가 동물군 천의 법칙, 네 번째 관입의 법칙, 마지막으로 부정합의 법칙까지 해서 마치면서 자,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다음은 어느 지층의 노드를 촬영한 사진이다. 보니까 층이 4개의 층 A, B, C, D로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때 지층 A, B, C, D의 생성 순서를 오늘 배운 내용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해서 지금 D가 관입을 한 거지. 이렇게 리로스쿨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제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되냐? 역전은 없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를 이야기를 하려면 역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 순서 A, B, C, D를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